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여성 안전 문제입니다. 2년 전인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근처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고한 여성이 숨졌고 살인범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라서 살인당했다라면서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며 사회의 경종을 울렸죠. 지금은 여성들의 안전이 좀 나아졌을까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조재현 인권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미란 캐스터와 함께 의미 있는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이어서 인천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줄기차게 내렸던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낮에는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약한 비가 내리면서 서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짙습니다.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 13도, 포항이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에슬린 데비슨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1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2016년 5월 17일 한 20대 여성이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를 비판하면서 여자라서 살해당했다라면서 일부 남성들의 여성 혐오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셌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서로를 혐오하는 성대결 분위기까지 이어졌는데요. 어제는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를 맞아서 비가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강남역에서는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성차별, 미투 운동까지 더해져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여성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한 사회가 됐을까요? 한국 여성의 전화 인권문화국 조재현 인권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여성의전화는 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근절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여성인권운동 단체이고요. 예.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관련돼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련된 상담과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된 이제 법이나 정책들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그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을 맞아서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 2년 전에 아무 죄 없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추모도 하고 또 올해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직접 집회에도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현장 어땠습니까? 네, 어제 그 2주기를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강남역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하는 그 성차별 성폭력 끝장 집회에 참여했었고요. 예.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도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고, 그리고 집회에서는 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경험하는 그런 성차별과 폭력들, 그리고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비난받고 공격받는 그런 2차 피해의 문제, 그리고 어젠 특히나 이제 성차별적인 수사 과정의 문제들 그런 얘기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 시작은 뭐 추모를 위한 자리였지만 워낙 요즘에 여성들이 안타깝게 겪어야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지금 단순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제 현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셨는지요? 사실 그 2년 전에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지금까지 어떤 미투 운동까지
그 추모 집회 참여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여성 대상 범죄의 본질이 정말 우리 사회 공기처럼 퍼져 있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다. 그런 목소리들을 내는 자리였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공감하는 이제 많은 여성들, 시민들이 함께 이제 그 자리에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제 구호가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좀 2년이 지났고, 근데 우리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다. 그런 의미들을 좀 새길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구호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비를 맞으면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일단 강남형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2년이 흘렀는데 정작 글쎄요, 뭐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의식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노래방이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만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시설들부터 하나하나 좀 고쳐가야지 좀 조그만 것부터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검사회적인 뭐 인식 개선부터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좀 여성 대상 범죄도 줄지 않고 있고 예. 오히려 이제 2차 피해나 이런 것들도 가중되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좀 일상적으로 하다못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두려움에 시달려야 되는 크게 이제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그 체감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성들이 여전히 공공 화장실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2년 전에 이 안타까운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여성 동료들이 화장실 갈 때 남자 동료들이 같이 따라가주기도 했었거든요. 화장실 앞까지. 그리고 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오죽 이거 화장실까지도 이렇게 불안해해야 하는 장소가 됐나. 다들 이런 사회가 참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일부 공공 화장실은 여성 안심 화장실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글쎄요, 뭐 알림벨이라든지 비상벨 같은 단순한 설비들이 좀 제대로 설치가 된 걸로 보시고 계십니까? 그 강남 여성 살인 사건 이후에 이제 화장실 관련된 정부가 굉장히 집중하고 정책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예. 네, 좀 여성 안심 화장실하고 그렇게 붙어 있는 화장실조차도 부실하다는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예. 저도 사실 화장실을 이용해 보면은 안심벨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뭐 잠금 장치도 고장나 있거나 이제 문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여성들이 그런 그 몰래카메라 그런 예. 불법 촬영물에 대한 공포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화장실에 이제 구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예. 그럼 지금 당장 이런 화장실을 비롯해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그 여성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뭐 CCTV 설치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치고 있는데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제 문제가 됐을 때만 이제 뭐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을 뭐 설치하고 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이런 뭐 거리나 이런 조성에서부터 좀 성인지적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는 설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후에도 좀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작은 이제 물리적인 시설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들이 제대로 정비가 돼 있느냐, 개선이 돼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근본적인 것은 앞서, 그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는 뭐 여성 혐오, 그리고 또
그에 반대되는 남성 혐오, 서로 이성을 혐오하면서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분위기가 일부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또 펼쳐지고도 있고요. 여성들은 여성 혐오 범죄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불안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물론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범죄가 전부 여성 혐오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금 어느 정도나 발생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성의 전화에서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살인 사건들을 분석했을 때요. 예.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정말 뭐 남편이나 애인이랑 가까운 관계에 이제 남성에 의해서 살해되는 여성만 최소 85명, 그리고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한 1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최소 1.9일의 간격으로 한 명의 여성이 이제 가장 가까운 어떤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상황인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여성 대상 범죄가 정말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남성으로부터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런 실태의 심각성을 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어제도 그 추모 현장에서 미투 운동에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용기 내서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관련 보도가 잇따라오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내가 관련 범죄를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작은 목소리나마 모아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뭐 한국 여성의 전화와 같은 이런 단체에서는 그러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뭐 거시적인 것도 좋고요, 미시적인 것도 좋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런 여성 대상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진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여성 대상 범죄의 본질은 성차별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분명하게 이제 처벌하는 거, 사법 처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처벌이 받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이 같이 이제 동반되었을 때 이제 그런 범죄도 이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좀 분명한 사법 처리를 위해서 뭐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그런 절차나 이제 관련된 법이나 이런 개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피해자들이 좀 제대로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이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된 사법 처리를 해서 그런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좀 덜 억울하고 그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법 처리는 결국 어떤 피해를 당한 다음에 사후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더 상위에 필요한 것이 인식 개선 같은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려서부터 꾸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학교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그런 성평등 교육, 그런 것의 중요성들이 또 다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뭐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들, 범죄들이 이제 되게 나나 나의 주변과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공교육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들도 인권교육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들이 좀 스스로 사회적으로 그런 젠더적인 경험을 통해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빨리 좀 개선이 돼서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문제도 그렇고요.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인권문화국의 조재현 인권팀장이었습니다. 자, 여성들의 참여 또 용기를 북돋는 의미에서 팝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비욘세가 부릅니다. Run the World.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는 김미란 캐스터에게 수도권에서 열린 의미 있는 행사를 소개 들어보고요. 이어서 인천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40초 뒤에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열린 행사나 의미 있는 장소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미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주일 동안 또 어떤 곳을 다녀왔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 5월에는 이 주말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잖아요. 네. 지난 주말 삼청동에서 열린 봄공 공예 상점 플리마켓을 찾아갔습니다. 이 삼청동이라는 핫플레이스에서 파릇파릇한 신진 작가들의 생동감 넘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봄공 공예 상점 현장을 소리로 같이 짧게 만나보시죠. 봄봄 공예상점입니다. 여기 체험할 수 있는 부스예요. 도자기에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저 새 지저귀는 소리가 진짜 새 소리였던 거죠? 네, 삼청동에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예. 그걸 어떻게 소리를 잘 담아오셨네요. 네. 그리고 어서 오세요 소개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날씨도 좋았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이었나요? 네, 토요일 날은 비가 왔지만 일요일 날은 정말 5월의 이 푸름을 만끽하기 정말 좋은 날씨였는데요. 네. 이마트 24가 주최로 문화기획사안이 주관을 했고요. 신진 공예 작가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공예 플리마켓입니다. 네,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삼청동이라는 장소를 선택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인데요. 문화기획사 안태정실을 통해서 봄봄 공예상점 소개를 좀 더 들어보시죠. 미래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을 확장시킨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17명의 작가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들이 계속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 활성화 그리고 이 거리에 대한 좀 움직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프리마켓인데 신진 작가들이 내 물건이 이렇게 팔리는구나. 대중들과 바로바로 소통을 했었을 때 얻고 가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파릇파릇한 이런 신진 작가들의 퀄리티 있는 작품들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봄 공예상점 플리마켓, 벼룩시장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거기서 신예 작가들, 신진 작가들의 어떤 공예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까? 네, 도자, 금속, 제비는 아크릴 소재와 나무 금속이 어우러져서 만든 제품들이었는데요. 네. 생활용품, 플레이트 식기류, 클러치백 등 좀 매력적인 작품들을 선보였고요. 젊은 작가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디자인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공예 작품 하면은 좀 고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벼룩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 공예 작품들의 가격이 좀 쌀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플리마켓이라는 특성에 맞게 대중들과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작품의 가격을 많이 낮췄는데요. 액세서리는 1,500원 선부터 있고요. 2, 3만 원대까지 좀 부담 없이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대부분 좀 1, 2만 원대를 가장 편안하게 구매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공산품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물건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네.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든 거는 아무래도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비싸겠거니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관광객들이
도자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는데 도자기를 직접 구워보고 만들어보고 이러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 도자 위에 그림을 그려서 간직할 수 있는 도자기 체험 부스가 있는데요. 얇게 구운 도자 위에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나 문구를 이 붓으로 그리고 그린 작품은 다시 작가들이 구워서 집까지 택배로 배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엄마와 함께 온 초등학생, 연인들이 참 재미있게 참여하는 모습들이 정말 좀 부럽더라고요. 네, 도자를 체험하고 있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이랑 같이 여기 날씨도 좋고 해서 와봤는데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도자기 펜던트에 저 빨간색인데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우면 골드빛이 나는 펜던트에서 아이가 만든 거니까 좀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참신한 것도 있고 장식이 놀이개 장식 같은 것도 같이 있어서 우리나라 특색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가는 뭐 도자기라든지 반지라든지 뭐 이런 거 골고루 좀 많이 봤어요. 조금만 개인적으로 만드신 수제 작품 같은 꽃꽂이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다 이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봄 날씨도 느끼고 참 좋았어요. 가족들이랑 봄 공예상점 전시에 와서 그냥 공예하는 물건들도 보고 그냥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이하고 신기하고 요새 젊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공예 작품이 되게 기발한 것도 많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악어 모양으로 된 집게가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사가려고.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구경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 삼청동이면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 삼청동길은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는 명소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관심 있게 구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물건은 어떤 한국적인 오방색이었지만요. 요즘에는 한국인이 손으로 만든 작품과 디자인에 관심을 보였고요. 이 삼청동에는 핫플레이스에서 만든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추세도 바뀌어가는군요. 외국인들이 예전에 오면은 부채를 꼭 태극 문양 네, 있는 맞아요. 그 전통 문양 네. 들어가 있는 부채 들고서 꼭 인사동 같은 곳에 가서 전통 물건을 샀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로 또 관심을 보이는군요. 자, 그리고 신예 작가들 하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었나요? 네, 주로 대학교 4학년생부터 20, 30대 젊은 17명의 공예 작가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네. 이미 좀 유명한 공예 트렌드 페어나 해외에서 입상을 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 있는 작가들입니다. 예. 이번 공예 상점을 위해서 다양한 소재 작품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우리 젊은 신진 공예 작가들의 좀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일단 도자 작가고요. 아이스크림이나 아니 차 이런 거 담아 마실 수 있는 좀 예술성 있는 이런 컵이랑 그다음에 도자 귀걸이 조금 더 이제 그 예술성 있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도 좀 저렴한데 예쁘기도 예쁘고 몸에 또 지니고 다닐 수 있어서 또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고 판매도 사실 좀 많이 되기도 했었고요. 저는 경희대학교 일반학원 지금 재학 중인 이혜정이라고 하고요. 모스보를 활용해서 테이블웨어를 만들고 있는데 스페인에서 이 컨셉 으로 해서 상을 받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분들은 많은 분들께 좀 선보이고 싶은 그런 기회가 많이 필요한데 페어 같은 경우도 거액의 돈을 지불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마저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길가에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작품에 대해서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가들한테 더 활성화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과 마주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소개하는 장소가 정말 그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신진 작가들에게. 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럼 언제 또 이런 공예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플리마켓
그 벼룩시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오는 6월 첫째, 둘째 주말에 여름 하하라는 주제로 다시 우리 한복과 장신구를 좀 선보일 예정인데요. 네. 이런 공예 플리마켓을 통해서 신진 작가들의 좀 다양한 판로가 마련되고요. 우리의 문화 공예가 더 성장하고 좀 사랑받는 좋은 기회의 장이 좀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주말에 삼청동으로 봄바람을 좀 쐬면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도 그친다고 하죠. 네. 삼청동 잠깐 바람 쐬러 가시면서 이런 행사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삼청동의 봄봄 공예상점 다녀왔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캐스터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보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인천의 연안여객 준공영제 시행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인천은 아시다시피 그 많은 섬들이 있어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예. 대중교통 수단의 특성상 연안여객 노선들 대부분이 적자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 연안여객 노선 자체가 운영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그동안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버스 노선과 같이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드디어 금년에 연안여객 준공영제가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준공영제 대상은 섬과 육지를 하루에 2번 이상 왕복하는 선사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선사들입니다. 금년에 해양수산부가 전국 9개 항로를 준공영제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이 중 4개 항로가 인천에 있는데 인천 연안여객 부대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백령 항로, 그리고 삼목과 장봉도를 잇는 야간 운항 항로, 그리고 대부도에서 이작도간 항로, 강화 외풀이에서 주문도 간 항로들입니다. 이들 항로의 연간 총 결산액은 총 14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결손액에 대해서 지방비로 6억, 국비로 8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선사 입장에서는 결손액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존받고 그리고 그 운영의 부담도 줄여주고요. 또 새로 항로가 늘어나면은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도 좋아질 것 같은데 인천은 이 준공영제 말고도 여객선 이용객들을 위해서 운임 지원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인천 시민에게 여객 운임의 80%를 지원하고 있고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인천섬을 찾는 전 국민에게 운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백령 오전 출발 항로와 같은 경우에 선사 경란으로 2년 7개월 동안 작년 운항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운항을 재개시킨 바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 번 인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소개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도심 지역이 아니네요. 강화도에다가 청년 일자리 플랫폼 청춘마을을 개관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7일 날이죠. 강화군 부른면에 소재한 농촌문화센터 내에 강화 청춘마을이라는 일자리 플랫폼을 문을 열었는데요. 네. 강화의 지역 특성에 맞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는 인구 6만 8천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30%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 비율이 높고 역시 농촌이라서 청년들이 농촌을 등지는 현상이 심각한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청춘마을 일자리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춘마을 지창업 교육은 6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9월에서 11월에는 실습 프로젝트와 창업 컨설팅을 통해 창업과 취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청춘마을 교육 프로그램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청춘마을의 교육 프로그램명을 리틀 포레스트인 강화로 지었는데요. 이는 리틀 포레스트란 금년에 개봉한 임순례 감독의 기획 영화에서 착안했다는 후문이고요. 예. 교육 분야도 강화에서 적용하기 쉬운 업종들로 구성해서 수제 맥주 막걸리 제조나 화문석, 목공, 초음파 농법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6월 7일까지 일기 교육생 40명을 모집할 계획이고요.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참여하신 분들은 부담이 전혀 없고 열정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육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청춘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열정만 가지고 가면 되는 청춘마을에 대해서 끝으로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밤 5월 18일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버스커가 부르는 서울 사람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오늘도 야근해